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린을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겹쳐서 겹쳐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주거나 겹쳐진 부분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겹쳐지지 않은 부분만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립스틱 상단에 깎여진 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린과 비슷한 기능 중에서 드릴이라고 있는데요. 드릴은 우리가 구멍을 뻥 뚫을 때 사용하죠. 이처럼 드릴을 사용해서 오브젝트에 구멍을 내는 그 방법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립스틱을 만들기 전에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내는 방법 한번 살펴보죠.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세그먼트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보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진 요 상자에 구멍을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요. 상자가 만들어진 김에 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상단에 구멍을 뚫어서 투표함이나 아니면 모금함 같은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렇게 해주해서 구멍을 내기 위한 오브젝트 하나 필요하죠. 구멍을 낼 오브젝트는 새로운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 켜주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는 앞서 만든 박스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됐죠? 일단 지금의 오브젝트를 센터에 맞춰주기 위해서 F2키를 누릅니다. 백그라운드 상태이기 때문에 설정이 안 되는군요. 자, 이 상태에서 F2 중앙으로 이동이 됐고요. 다시 레이어, 백그라운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구멍을 내기 위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상단 부분에 만들어 줘야 되겠죠. 탑뷰에서 만들어 봅니다. 박스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죠.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질 구멍, 이 정도 크기만 해줍니다. 너무 작으면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해주죠. 조금 크게 해줍니다. 현재 지금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는 중간쯤에 있는데요. 구멍을 뚫는 작업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됐나요? 이제 다시 박스가 있는 레이어로 이동을 해주고요. 지금 방금 만들어진 그 오브젝트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컨스트럭트로 이동을 해줍니다. 컨스트럭트를 보면 컴바인이라고 있는데요. 주로 구멍을 뚫거나 잘라낼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린과 드릴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불린은 잠시 후에 립스틱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해봅니다. 사용을 해보고요. 이번엔 드릴을 사용을 해봅니다. 드릴 템플레이트 드릴 창이 나타났고요. 엑시스를 통해서 구멍을 낼 방향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Y축이죠. Y축이 필요합니다. 됐고요. 오퍼레이션은 코어와 터널, 스텐실, 슬라이스 4개가 있는데요. 코어를 사용하면 구멍을 뚫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 작은 오브젝트만 남고 나머지는 삭제가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구멍을 뚫기 위해서 사용이 됐던 그 오브젝트 크기만큼 위아래로 이렇게 같은 크기만큼 잘려져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코어고요. 자, 이번엔 터널을 사용해 봅니다. 터널을 사용하면 구멍을 뻥 뚫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구멍이 뻥 뚫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도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군요. 자, 현재 오브젝트의 특정 면이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 즉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그 면까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립니다. 자, 컨트롤 Z. 자, 다시 드릴. 스텐실과 슬라이스는 현재 구멍을 뚫기 위해 사용되는 이 오브젝트 모양 그대로 세그먼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만들어진 세그먼트는 삭제를 해서 구멍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들어진 세그먼트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즉 구멍을 내고자 하는 요 오브젝트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엔 터널을 사용을 해서 구멍을 내 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바닥 쪽에도 구멍이 났었기 때문에 바닥 쪽에는 구멍이 나지 않도록 폴리곤을 선택을 해서 위쪽 면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선택된 그 부분만 구멍이 납니다. 다시 한번 드릴 축 Y 그리고 구멍을 내기 위해서 터널을 선택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구멍이 생겨났고요. 아래쪽을 보면 구멍이 생겨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드릴을 사용을 한다면 특정 오브젝트의 모양을 구멍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립스틱을 만들어 볼까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주고요. 립스틱을 만들기 위한 기본 도형은 어떤 게 좋을까요? 실린더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위쪽에서부터 만들어 주죠.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립스틱의 전체 길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립스틱의 케이스의 모양은 아주 다양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둥근 형태의 그 모양 그대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틱 케이스를 보면 중간에 링 같은 게 있는데요. 뭐 아래쪽은 회전을 하는 부분, 그 위쪽은 립스틱의 루즈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렇게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그먼트가 필요하겠네요. 세그먼트를 우측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2개 정도 만들어 줍니다. 2개를 만들어 줍니다. 됐고요. 자, 이제 립스틱 몸통을 만들기 위한 기본 도형은 만들어졌습니다. 엔터 키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엣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2개의 엣지를 모두 선택을 해봅니다. 먼저 위쪽 우측 마우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디파이의 무브 툴을 사용해서 아래로 좀 내려줍니다. 링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줬고요. 계속해서 엣지 이 부분은 해제를 했다가 다시 이번엔 아래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브 툴을 사용해서 링의 두께만큼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역시 해제를 해주고 링의 모습은 약간 좀 돌출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을 사용해서 모든 폴리곤을 선택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 작업해 봅니다. 지금 선택된 이 폴리곤들을 살짝 두께감 있게 해주기 위해서 멀티플라이의 베벨 혹은 익스트루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개로 분할된 폴리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능보다는 스무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살짝 두께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두께가 살짝 두꺼워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눈에 띌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두껍게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링의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링의 두께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 또한 선택을 해 봅니다. 셀렉트에 익스펜드 셀렉션. 그러면 한 단계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 두께로 사용이 되는 그 부분까지 선택이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다른 재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체인지 서피스를 통해서 이름을 링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일단 색깔은 기본색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요. 오케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홈을 내서 즉 홈을 파서 립스틱의 루즈 부분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일단 해제를 했다가 다시 폴리곤 툴 그리고 위쪽을 선택을 해줍니다. 됐죠? 자, 구멍을 내기 위해서 베벨을 사용을 해봅니다. 베벨 됐고요. 일단 두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해서 두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홈이 파졌고요. 됐나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립스틱의 외형을 만들어 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안으로 들어갈 루즈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번에 만들 루즈는 이번 학습의 주요 기능인 불린을 통해서 상단부를 잘라내는 작업까지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제를 해주고요. 센터에 맞춰주기 위해서 F2 키를 누릅니다. 그럼 센터로 이동이 됐고요. 바닥에 그리드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무브 툴,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루즈 부분은 새로운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을 해 봅니다. 새로운 레이어 열어주고요. 이전에 작업했던 레이어는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보죠. 지금 홈이 파여진 요 안에 루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는 약간 작아야 되겠죠. 모의 디스크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갈 루즈의 두께, 즉 크기를 만들어 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루즈의 길이 적당하게 해주고요. 위치는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실제 루즈는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죠.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공간보다 루즈의 길이가 길다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크기만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위로 올려서 루즈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고요. 위쪽으로 튀어나온 이 루즈 부분은 분린을 통해서 잘라줄 것인데요. 분린을 통해서 자르기 할 때 보다 세밀하게 잘라주기 위해서는 세그먼트의 개수를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조금만 늘려주고요. 조금만 위쪽으로 더 이동을 해봅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루즈의 상단부를 잘라주기 위한 작업을 해봅니다. 엔터 키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루즈에 대한 재질은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체인지 서피스를 통해서 새로운 서피스를 만들어줍니다. 루즈 됐죠? 자, 여기서 색깔을 일단 분홍색으로 한번 해보죠. 분홍색 됐고요. 오케이. 여러분 분홍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단부를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잘라주기 위해서 역시 새로운 레이어 필요합니다. 루즈는 백그라운드로 깔아주고요. 자, 박스를 통해서 자르는 도구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 줍니다. 됐나요? 이 정도면 자르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루즈와 현재 박스가 교차됐을 때에 지금의 자르는 도구로 사용할 이 박스가 너무 작다면 원하는 대로
잘라줄 수 없기 때문에 루즈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자, 역시 엔터키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해서 비스듬하게 잘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 각도만큼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자, 그리고 무브 툴을 사용해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지금 교차된 부분, 요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교차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이 됐다면 이제 잘라주기 위해서 루즈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르는 도구로 사용을 할 박스는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불린을 사용을 해야지 루즈와 교차된 이 부분이 잘려져 나갑니다. 불린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스트럭트로 이동을 해주고요. 불린을 이제 사용을 해보죠. 불린. 그럼 불린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유니온을 사용한다면 교차된 부분만 잘려져 나가고요. 컨트롤 Z. 인터셉트를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교차된 부분만 표현이 됩니다. 컨트롤 Z. 우리가 원하는 것은 루즈 빼기 박스죠. 즉 박스의 모양을, 루즈와 교차된 부분을 박스의 모양으로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선 서브 트랙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add는 교차된 부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로 합쳐주는, 즉 수학에서의 합집합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서브 트랙 선택을 하고 OK. 확인을 해보니까 박스 모양이 교차된 루즈를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쪽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언두를 해주고요. 살짝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해봅니다. 다시 반대로 해주고요. 자, 컨스트럭트의 불린을 통해서 잘라줍니다. 오케이.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렇듯 불린을 사용한다면 A 오브젝트를 B 오브젝트로 잘라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볼링공에 구멍을 표현하거나 TV나 모니터에 박혀있는 회사 로고 등과 같은 그런 작업을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불린 작업을 통해서 립스틱의 모습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는 필요 없죠? 딜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립스틱 오브젝트는 별도의 레이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이 오브젝트 역시 이대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바닥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오브젝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레이어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켜주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단순한 박스 하나 만들어 봅니다. 박스. 자, 큼지막하게 하나 이렇게 해주고요. 두께는 필요 없습니다. 엔터. 바닥으로 사용이 될 이 오브젝트 또한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볼까요? 바닥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자, 그냥 밝은 회색 정도로 해봅니다. 확인. 오케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좀 내려주는 게 좋겠죠? 자, 무브 툴을 사용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됐나요?
모델러에서의 작업은 이 정도까지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아웃 툴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오브젝트, 립스틱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봅니다. 저장 됐죠? 자, 그리고 샌드 오브젝트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동을 해 줍니다. 됐고요. 조금 확대해 보죠. 조명은 자, 여기보다는 자, 이쪽에서 비춰주는 것이 좋겠죠. 자, 해주고요. 위쪽에서 좀 비춰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로테이트. 축을 잘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방향 다시 한번 설정, 무브. 됐나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최종 렌더 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VPR로 설정을 해주고요. 재질 설정을 해주기 위해 서피스로 이동을 합니다. 됐나요? 자, 립스틱에는 디폴트, 루즈, 링, 바닥 4개의 재질, 즉 서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모든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고 스무싱을 체크를 해줍니다. 한 번에 스무싱을 해줄 수 있죠. 디폴트를 선택을 해서 립스틱의 이 몸통 부분 설정을 해보죠. 자, 좀 반사 재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플렉션을 한 95 정도로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반사 재질이 적용이 됐고요. 색깔은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어떤 색이 좋을까요? 자, 요 색 괜찮네요. 자, 적용이 됐고요. 자, 그 밖에 루미넌시티나 디퓨즈, 스페큘러를 통해서 원하는 상태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반사 재질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주변의 오브젝트가 비춰준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environment로 이동을 해서 리플렉션 옵션을 레이 트레이싱 스프링클 맵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맵을 불러와야 되겠죠. 어떤 거를 사용해 볼까요? 머그잔 라벨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주변에 뭐 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상표가 비춰진다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처리가 됐네요. 이미지 심앵글을 통해서 설정을 해봅니다. 가장 보기 좋은 상태로 일단 해주고요. 됐나요? 자, 베이직으로 이동을 해서 컬러를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어떻게 보니까 흰색이 더 보기가 좋네요. 자, 그러면 흰색으로 그냥 해봅니다. 자, 리플렉션 값을 100으로 증가를 해주면 반사 재질이 뭐 이렇게 적용이 되네요. 이미지 심 앵글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리플렉션 값을 한 40 정도로 줄여볼까요? 자, 조금만 더.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이미지 외곽에 흰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은 얻을 수가 없군요. 일단 표면에 비춰지는 이 작업은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링을 선택을 해볼까요? 링은 크롬 느낌의 그런 질감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으로 이동을 해서 리프렉션 값 역시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증가를 해서 너무 많이 증가하면 주변에 이 흰색 부분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컬러는 조금 좀 진한 색으로 해줍니다. 요 색.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링 부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루즈에 대해서 재질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는 주변의 사물이 반사되는 그런 질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렉션은 특별히 높이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미넌스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밝게, 그리고 디퓨즈는 조금만 줄여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빛을 받는 하이라이트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됐나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글러스니스 값은 조금 줄여보죠. 줄여서 이렇게 넓게 스페큘러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눈에 띄죠? 자, 하이라이트 부분이 더욱 강조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바닥 선택을 해주고요. 바닥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주는데 조금 붉은색 계열이 있는, 즉 진한 노랑 정도로 해주고요. 색깔 조금 연하게 해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리플렉션을 사용을 해서 립스틱이 바닥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 55 정도로 해볼까요? 너무 많이 비치네요. 한 35. 자, 35 정도로 설정하니까 자, 바닥에도 이렇게 립스틱이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서피스의 설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작업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 줘야 되겠고요. 자,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을 해 볼까요?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느낌의 립스틱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립스틱을 표현을 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요 기능은 역시 립스틱 상단부를 잘라주는 불린이었죠. 그리고 또한 구멍을 내주는 드릴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 보십시오.